두 번째 시간은 우리 현대사회와 종교의 역할 부제로 유교와 교육을 중심으로 우리 윤세영 박사님이 또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윤세영 박사님은 연세대학교에서 고전 문헌학을 하셨고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그 사설을 지금 대학 그다음에 중용 그리고 논어를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유교와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아까처럼 한 25분 안팎으로 해주시고, 자, 윤세영 박사님 마이크를 넘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랑 잘 들리시는가요? 저는 지금 55분이니까요. 지금 15분까지 20분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종교 현대사회 시대학과 유교와 교육을 중심으로 이렇게 짜봤습니다. 약간 이제 그 실질적인 시의 중심을 좀 주안점을 좀 뒀는데요. 예, 첫 번째로 최근 교권 붕괴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됐나요? 서초의 그 초등학교에서 젊은 교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사회가 상당히 이 교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 문제는 지금 정말 얘기할 게만 해서 교실에 그 붕괴됐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각자 또 느끼는 게 다릅니다. 요 교실이랑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잘 느끼겠고, 특별히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훨씬 더 실감을 합니다. 가르치면서 요즘 학생들이 그 선생을 어떻게 보는지. 이것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은 다 이제 성인이 된 대학교까지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이따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교사가 죽으니까 지금 이제 교권을 강화해야 된다. 이 측면에서 지금 그 법적인 이런 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또 얼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그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지금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와 연관된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이제 초등학교부터 거의 20년간 이제 학교에 다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다 학부모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교권의 이 문제가 교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에서 이것이 이제 터져 나온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은 교사를 완전히 옛날에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이제 학생 다루기가 이제 너무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교사 직종이 이제 인기 직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피 직종이 됐습니다. 이것이 교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한테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본인만 생각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이 교실에서도 이것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도 다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지금 교사들도 옛날은 그런 이제 가르침에 대한 소명의식 가지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이런 교사가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그 자포자기로 할 수 없어서 학교에 할 수 없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이 안 다칠 정도로 학생들이 아무리 뭐 교실에서 자거나 뭐 뛰어다니거나 뭐 교사한테 막 대들어도 참아내면서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네, 약간 이제 선언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옛날에는 그 소명감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사 자체도 문제가 많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이제 교사를 선택했는데 학교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교사를 또 방황하는 게 많다고 봅니다. 실제로 참다운 교사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들도 이런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이겠죠. 첫 번째 홍세와 강연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제가 한 10여 년 전인데 그때 흥사단에서 홍세와 강연이 있었는데 그때 들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우리나라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약간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식 학교는 이제 일제 말 아니죠? 구원 말에 설립이 있다요. 이제 관립중학교, 관립중학교. 이때 이제 가부경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입김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 기존의 이제 전통 교육기관은 이제 90이고 이제 새로운 교육기관이 이제 설립이 된 게 이때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일본이 이제 설립한 것이겠죠. 일본이 근대식 학교를 설립한 이유는 이 세 가지. 첫째, 조선 사람에게 한국 시민이 되어 일본 왕에게 자발적으로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 전시 동원 체제에 맞춰 이런 총알지로 만들려는 군사 교육 훈련에 의해서. 셋째, 식민지 종합업 관리자, 즉 식민지 관리를 위한 마름 양성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학교 건물이 이 병영 구조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의실은 우병소에 해당되고 운동장은 연병장에 해당되고 또 이제 조회하는 구림면은 사열대와 똑같다 건물도 교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일제의 이런 유산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이제 군사문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항상 그 월차려 놓고 뭐 차려 앞으로 나가니 이런 것이 우리 학교가 행일적인 이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양 자기가 이제 그 프랑스에 있었는데 홍세화가 그거가 많이 이제 대비를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공교육에 민주공화국의 이념은 있어 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어느 대학 교수의 한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그 초등학교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뒤에 그 페북에 요 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정병설 교수라고 서울대 국문과 교수이십니다. 근데 강의 잡감이라고 이 페북에 올렸는데, 이거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 30년이 돼가지만 이번 학기처럼 교실이 낯선 것은 처음이다. 한국문학과 여행이라는 교양 과목을 맡아 서울대 여러 학과의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을 경험했다. 첫째, 학생들이 거의 책을 보지 않는다는 것. 둘째,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출석 인정을 받게 한다는 것. 셋째, 성적 공개 후 학점을 올려달라고 이메일을 보낸다는 것. 넷째, 학생들 사이에 아주 큰 담장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앞으로 갈 여행지에 대해 조사하는 과제를 내주었더니 대부분 학생은 책을 이용하지 않고 유튜브나 온라인 카페 등에 올라있는 정보에 의지해 보고서를 만들었다. 수업 중에 읽을 만한 책을 다수 추천했으나 그것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불출석 사유서 제출과 학점을 올려달라는 학생의 요구는 전에도 있었지만 부쩍 늘었다. 전과 다른 점은 병원 통원이나 학과 행사 등의 이유로 진단서와 사유서를 받아 제출할 때 선처를 요청하는 형식이 아니라 학생의 권리로 당당히 요구했다. 학칙을 살펴보니 이런 예비군 출석은 출석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학칙이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감염병 치료를 위해서 수업 듣지 못하는 사용은 받을 만한 사유다. 그렇다고 이거 출석으로 인정한다면 교육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학점을 올려달라는 이메일은 전에는 자기 기대에 못 미치는 학점을 받아서 사유를 확인하고 싶어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기 학점의 근거를 대략 짐작하지만 그래도 올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것이었다. 연구실을 방문하면 학점 산출의 근거를 알려주라고 답장했더니 연락을 뚝 끊어버렸다. 이 학생들에게 교수인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내 교육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하나 더 있는데요. 약간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거 재밌습니다. 특정 단과대에는 미안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의대, 치대, 약대 학생들은 내 수업을 좀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는 듯했다. 예전에 떠도는 소문으로 의대 학생들은 본과에 올라가서 고생하기 전에 이른바 예과에서는 이렇게 적당히 이런 생각이 있었다 이거죠. 물론 그때도 앞으로 본과에 가면 못 배울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 학생도 드물지 않았고, 근데 이제 다만 그런 학생의 비율이 전부 다 현격히 줄어들었다. 여유로운 태도의 이 학생들과 달리 단과대학 학생들의 태도는 각박하게 그졌다. 예를 들어서 한 약대 학생은 과제문에다 약대에 입학한 자신이 다행스럽고 또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자기 앞에는 약사의 길이라는 탄탄대로가 있으니 더 이상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의대, 치대, 약대 학생들 상당수가 직접 표현하던 하여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이들에 대해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은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이른바 최고의 공교육 기관이지만 취업 학원에 된 지는 오래다. 대학도들 성과로 숫자를 평가하고 평가하더니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다를 수 없다. 대학은 자기가 세계 랭킹 몇 위인지만 관심 있고 교수는 연구업적인 몇 평이고 얼마나 임용되는지로 평가받는다. 이런 대학에서 학생들이 다른 기준을 가진다는 것은 도리어 이상할 것이다. 교수는 자신이 취업학원의 강사가 된 줄로 알고 어쩌지 못하니 학생들은 아예 교수를 대놓고 동네 아저씨 대접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고의 대학인데 이제 서울대에서 이런 한탄이 나옵니다. 학생들 이런 단편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나고 얼마 뒤에 그 서원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이천의 설봉서원인데요. 제가 그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받고 있는 선생님이 여기서 계셔가지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곳을 간단히 좀 보려고 합니다. 이곳이 이제 설봉서원입니다. 그 이천의 설봉산에 있는 이런 이제 그 다양한
훌륭한 군인들 비석이 있고요. 설봉성이죠. 이제 여기 그 문인데 앙현문이라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했더니 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설봉서원 무료 교육 일정표에서 이런 교육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봤더니 이런 그러니까 이 매일마다 있고 이 과목도 이게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과목도 그 한문 경전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예능 교육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물어보니까 이 설봉선이 되게 이게 교육이 활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국에서 이제 그2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대성전 여기 대성전이 아니고 명륜당인가예요.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그 선생님 수업을 같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맹자를 읽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인생 불악이면 여 명명야행이라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절이죠.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마치 그 밤길을 가는 것 같다.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이런 그 방학 동안에는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또 예절 교육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이런 그 공부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있어요. 학생들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일매일 이게 잘 되는데 여쭤봤어요. 학생들도 여기 많이 옵니까?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은 학교 때문에 이런 학기 중에는 별로 못 온다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만 약간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여기 동계 설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쉬는 시간인데 이런 이제 수강생들 항상 예의를 지키고 그 밑에 이제 계단이 3개인데 이 가운데 중앙 계단이 있고 오른쪽 계단, 왼쪽 계단이 있는데 올라갈 때는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이제 왼쪽 계단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중앙 계단은 이제 밟지 않고 이런 것들이 체질화됐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시 넘어가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 유교는 종교인가 생활시간인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풍요 우리 그 유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은 우리 유교는 우리 옛날 전통이다 이런 게 다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교는. 그리고 유교는 종교이기보다는 우리의 그 삶에 체화된 것이다. 네? 유교의 또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이고 예절이고 이런 또 학문이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 대한민국 정통성을 동학혁명, 뭐 독립협회, 상인운동,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이런 풍요 또 동학 이런 것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오래된 분이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동양의 유교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정작 우리들은 유교를 완전히 이제 낡고 버려야 될 이런 꼰대 문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유교는. 네. 근데 저는 유교를 공부하면서 유교는 이 인이지 않습니까? 인은 가장 인간 중심. 그래서 이것은
가장 그 소중한 이 유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이 많이 무너진 것이 이제 일제 강점기, 그다음 해방 6.25 이렇게 하면서 이 유교 전통이 거의 이제 붕괴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기본 전통적인 그 종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우리 그 모임의 멤버이신 김용환 교수님이 지난주 하셨던 그분이 쓴 이 책이 상당히 아주 이게 상당히 깊이가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사가지고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풍요도 동학에 대해서도 여기 잘 기록되어 있어서 예, 거기서 약간 따와 봤습니다. 예, 빨리 보겠습니다. 예, 풍요도 예. 그래서 우리 사상적인 이제 그 풍요도고 이것이 뭐 그 종교의 한, 이 한은 이제 하나의 한자가 아니고 하느님마다 한 크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예술의 것, 인간의 삶이 조화를 것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창조, 유교의 충효와 두교의 선행, 도교의 무의자임이 포함됐다. 이제 그래서 풍요도를 살린다면 오늘날의 종교 활동을 극복하고 종교 사회의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또 그 동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저도 동학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까지. 나중에 동학이 상당히 깊다 깊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이제 동학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따온 것입니다. 동학은 풍요 허란 정신을 개선했다. 그다음에 동학은 유교의 바탕 위에 생긴 것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예대 문화의 배타적이보다는 포용적 수용이다. 그러니까 포월이다 이거죠. 포월. 그다음에 시천주 조화정에는 풍요도의 신의 정신이 들어 있다. 그다음에 해월의 삼경고 등등.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우리 김태창 교수님의 이 말씀이십니다. 이거 유명했는데요. 동학의 공공은 천하 창생과 더불어 마주보고 대화하며 공동하는, 개심하는, 공동하고 개심하는 이런 그라 이거죠. 가운데 더불어 행복의 길을 모색한다. 네. 저도 동학을 공부하면서 그 동학이 상당히 이 사상이 깊고 이렇게 하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동학을 많이 요즘에는 또 동학이 많이 또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학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도 인용했는데 해월신사북설에 여기 보면 그 천도와 유불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학에는 이제 이런 유불선이 포함되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2절에 보면 여기 우리 동학에서는 유와 들과 같고 손과 같으나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뭐 철학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은 전통문화의 계승을 분류합니다. 이것은 제가 페이스북과 연동을 했는데요. 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 유교가 지금 전국 지방에 서원과 향교가 있습니다. 예. 서원은 이제 그 사립교육기관이고 향교는 이제 국가교육기관이죠. 그 이제 중앙에는 성민관이 있지만 서원과 향교가 지방 곳곳에 있어서 한 200여 개가 된다고 이렇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개 거기는 아주 한적한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좀 현대도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설봉소원도 그렇고요. 제 고향이 충남 홍성입니다. 홍성인데 요 분이 보니까 제 고등학교 1년 선배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홍성에서 이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홍성에는 이제 김좌진, 뭐 한용운 이런 최영, 성산문 등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런 것을 관리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페이북에 보니까 이런 하는 활동을 한다 여기서 향교에서. 저는 홍성고등학교에서 졸업했지만 이 향교 홍주 향교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을 좀 보려고 제가 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또 눌러봤더니 이런 행사를 합니다. 이제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런 외국인들이 찾는 향교가 되어 있죠. 외국인들이 여기서 많은 이제 이런 전통 문화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이거는 이런 또 특강을 합니다. 이런 또 전통 이런 전통 문화 교육 특강도 하고 전통 예절 교육도 하고 이런 아주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이거는 이제 그 한용 생각에서 또 여기서도 이런 주말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이렇게 학생들을 해서 이런 그 체험을 합니다. 네. 이제 타 종교는 현대 사회의 교육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교 이외에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만 제가 이렇게 대성했는데 그 교육기관, 교육 내용, 사회적 영향력 등이 어떨까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이제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우리 이제 종교계 교육기관이 초등학교부터 이제 있지만 여기는 지금 대학교 분석이라 하는데 요 앞에 것보다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이 분석에 좀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이 뒤에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2022년 1,413개 교이다. 이 중에 종교에서 세운 대학이 유교는 1개 대학교, 불교는 10개 대학교, 개신교는 102개 대학교. 어마어마합니다. 개신교. 천주교 15개, 원불교 5개, 대순주교 2개 등등이 있다. 그래서 전체에서 한 35%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비중은 40%. 그래서 이런 종교계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논문에서 이렇게 하나 나온 게서 인용을 해봤는데요. 네. 등등이 이제 송유한의 유교의 이런 교과목들이 쭉 이제 있더라고요. 동국대에는 상당히 많죠. 또 교양 과목이 등등. 그다음에 가톨릭대 등등. 이것을 보면 약간 이런 교양 과목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서강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과목들이. 여기 또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 장. 현재 슬라이드. 많이 지나갔네. 죄송합니다. 예, 시간이 지나서 지나가겠습니다. 예, 거의 다 봤는데요. 예, 그래서 제 질문은, 우리 전통 문화를 이제 어떻게 살리는 데 있어서 저는 유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재는 유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들이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등도 제가 생각해 볼 거리라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제가 이제 시간이 약간 부족을 했는데요. 몇 가지 이제 그 읽어본 그 논문들 목록을 씌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이제 그 종교의 교육에 대한 데는 한국 학회에서 종교교육학 연구에서 이런 쪽에 논문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이제 김태창 교수님 책도 여기 있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